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을 훌쩍 넘기며 이제는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이 외신 언론사의 건물을 공습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와 히로시마 등 세 개 지역을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태 지역으로 추가를 하면서 올림픽 개최에 승부수를 띄웠지만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도 일본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예,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제는 지상전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맞서서 전투기 공습으로 대응을 해왔던 이스라엘군이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탱크와 자주포 등을 앞세워서 또 포격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당국도 이를 확인해 줬나요? 네, 이스라엘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40분 정도 공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상군이 가자지구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고 몇 시간 후에는 가자지구로 지상군이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정정 발표도 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전투기 공습과 지상군 포격이 동시에 이뤄졌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160대를 동시에 출격을 시켜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연결된 이른바 메트로라고 불리는 지하터널 등을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이 지하터널은 하마스가 구축해 놓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것은 테러용이다라고 비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가자지구 내 150개의 목표물을 향해 약 40여 분 동안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쪽의 대응은 지금 어떤가요? 하마스도 이 사거리가 더 긴 로켓포로 텔아비브 시내 건물 곳곳을 타격하고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을 동원해 전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침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가자지군의 그 어떤 영역이라도 적의 지상군이 침투하면 사망자와 포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항전을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 양측의 무력 충돌이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이 42명을 포함해 최소 197명이 사망을 했고 1,2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지금까지 민간인 10명, 인도 근로자 1명, 또 가자지구 접경에서 정찰 임무 중이던 병사 2명 등 13명이 사망을 했고 2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외국 언론사들이 입주한 건물을 공습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군이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소식을 전해왔던 AP통신, 알자지라 등 외국 언론사들이 입주한 잘라타워를 공습을 해서 붕괴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통보 1시간 뒤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미사일 3발을 쏴서 건물을 폭격을 했는데 네. 12층짜리 건물이 정말 몇 초도 안 지나서 흔적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현장의 취재진의 부상,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폭격은 언론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신 언론사들이 입주한 건물을 공습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세계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에서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자산이 이곳에 배치돼 언론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건데 자, 근데 이런 논리라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거의 모든 것이 공습 대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무자비한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습을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외신 기자협회도 언론 자유를 방해하고 고통받는 가자지구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 한 공격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
실제 발전기를 휴대해야 할 정도로 취재 여건이 열악한 현지 사정상 이번 공습으로 가자 지구의 취재 보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 언론인 협회 IPI도 인권과 국제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는 공습의 구체적 이유를 밝혀다 이렇게 공개를 하며 촉구를 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저지를 법한 이런 폭거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만큼 이스라엘은 납득할 만한 공격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더 문제가 이러한 긴장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르단 서안 지구의 여러 도시에서 이스라엘 주민들과 아랍계 주민들 간의 유혈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부 로시라는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도 발령을 했고, 또 도시 곳곳에서 수백 명을 이미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사태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도시들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아랍인들과 유대인 간의 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들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시위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반유대주의 사건과 시위가 잇따르면서 한동안 조금 잠잠했던 무슬림 테러의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이런 갈등이 이스라엘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네 번째 총선을 치렀지만 아직도 연립정부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랍계 정당들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은 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나섰고요. 극우 정당인 야미나당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도 연정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심각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지속적 진정 상태를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잇따라 또 통화도 했고요. 예.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집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또 프랑스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면서 이번 사태의 진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에마뉴엘 대통령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를 했고 양측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집트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도 하마스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각각 만나 양측의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유엔의 입장은 어떤가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성명을 내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 서명에서 이스라엘 민간 지역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무분별할 행위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최대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어제 다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이 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엔 등 계속해서 성명을 발표를 하지만 비평만 할 게 아니라 중동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중재에 하루빨리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올림픽 대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태 발령 지역을 더 늘렸네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국가 긴급 사태 발령 지역을 3곳을 추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 대응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상이 금요일 오전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긴급 사태가 발령된 곳 홋카이도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 3곳입니다. 이렇게 긴급 사태 지역이 늘어난다는 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지난주 1일 평균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새로 긴급 사태 지역으로 추가된 홋카이도의 경우도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67만 8천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1,463명입니다.
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열리기로 한 이 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이 고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론조사 결과 있나요? 있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하길 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교도통신이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9.7%가 취소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관중수를 제한해 개최해야 한다는 12.6%,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25.2%였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는 올림픽 대회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과 9일 만에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 지지율은 어떤가요? 아사히 신문이 15일과 16일 전국 유권자 1,5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해서 스가 총리 내각 지지율이 7%포인트나 떨어진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스가 내각이 출범할 때의 지지율이 65%였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스가 총리 내각의 지지율 추락 배경에는 역시 코로나19 방역 실패 그리고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에 따른 불만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1.5%로 긍정적인 평가 25.5%보다 3배 가까이 또 더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